지난 시간 우리는 IMAX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IMAX 시스템 그 자체는 무엇일까요? IMAX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상영과 촬영입니다. 기존 방식의 카메라와 극장과 달리 온전한 IMAX의 성능을 표현하기 위해선 특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IMAX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IMAX 카메라는 기존의 시네마 카메라들에 비해 판형이 거대합니다. 판형이란 필름의 크기로 쉽게 말해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와도 같습니다. 크기가 다른 도화지에 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큰 도화지가 훨씬 더 디테일이 좋고 색감이 좋은 것은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도화지가 크면 관리하기 어렵고 소모되는 물감의 양도 많아 비용이 크게 상승합니다. 필름이 작을수록 퀄리티가 낮지만 경제적이고 필름이 커질수록 퀄리티는 높지만 턱없이 상승하는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IMAX 카메라의 필름 판형은 70mm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업영화의 판형은 35mm죠. 판형부터 내부의 차이가 있으니 영상의 화질, 명암비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죠. 더불어 영화인들에게 필름 포맷이 아직까지 선호되는 이유는 안보에 대한 관용도가 대단히 높으며 그레인조차도 디지털 특유의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 아닌 뭔가 미묘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IMAX는 필름의 장점과 더불어 깔끔한 해상도로 디지털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IMAX 필름의 경우 해상도가 20K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1대1로 대응되기 힘들기 때문이죠. 다만 어느 정도 근사치는 잡을 수 있는데 업계에서는 보통 12K까지는 동의하는 편이며 대부분의 영화들은 8K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형이 크면 얕은 피사기 심도를 가집니다. 피사기 심도가 뭐냐면 소위 뒤를 날리는 바로 이 아웃포커스의 느낌입니다. 이 때문에 IMAX는 기존의 35mm 판형보다 인물에 집중하기 편한 화면을 조성해줍니다. 또한 판형이 넓기 때문에 초광각에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후스랄 IMAX 스크린과의 시너지 때문에 IMAX의 가치는 바로 이 초광각 시퀀스에서 극대화가 되죠. 하지만 이 거대한 판형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독보적인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 격렬한 액션 장면에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봉한 IMAX 영화들을 살펴보자면 다이나믹한 카메라 워크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IMAX 카메라는 들고 찍거나 스테디캠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단지 힘들 뿐이죠. 또한 판형이 크다는 것은 이에 필요한 주변의 모든 것들이 크고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에서 판형은 센서로 직결이 되는데 카메라 값의 대부분은 이 센서가 차지하고 있으며 센서의 가격은 당연히 판형이 클수록 비싸집니다. 필름의 경우도 기존의 35mm 필름도 비싸고 관리하기 힘든 마당에 IMAX의 70mm 필름은 말할 것도 없었죠. IMAX 이전에 존재했던 65mm 필름이 좋은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메인이 되지 못한 채 35mm에 밀려난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IMAX와 65mm 필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IMAX는 전용 카메라와 더불어 전용 상영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65mm 필름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65mm 필름으로 찍은 영화는 35mm 필름 상영관에서 영상기만 바꾸거나 다운스케일링으로 상영이 가능했지만 IMAX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IMAX 상영관의 스크린은 기존의 스크린과 달리 오목하게 왜곡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65mm 필름 상영과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기존의 65mm 필름이 35mm 대비 화질이 좋은 선에서 끝났다면 IMAX는 오목한 특수 스크린으로 착시 효과를 줍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미칠 듯한 사이즈와 소스입니다. 우선 IMAX 스크린은 일반 상영관 대비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에 꽉 찬 화면을 보여줍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비해 시야와 착시에서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죠. 또한 디스플레이가 아무리 착시를 위해 왜곡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소스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질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IMAX 영상기에서 나오는 소스는 애초에 스크린의 왜곡을 염두에 둔 상태이기 때문에 전용 상영관에서의 관람 시 스크린 왜곡에 의한 의질감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IMAX 실버 스크린은 반사율이 높아 다른 스크린들보다 깔끔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IMAX는 3D 영화 상영 시 대단히 유리합니다. IMAX는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IMAX의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은 또다시 카메라와 극장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IMAX는 70mm 판형의 필름으로 출발했지만 모든 카메라들이 그렇듯 디지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IMAX의 카메라는 여전히 디지털과 필름 둘 다 비등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IMAX 필름입니다. IMAX 필름은 예나 지금이나 IMAX의 자랑으로 크리스토퍼 놀란은 오로지 IMAX 필름 카메라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화가 규모에 비해 제작비가 대단히 비싼 것입니다.
브래드 버드 감독의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도 이 IMAX 필름으로 촬영되었죠. IMAX 디지털 카메라는 IMAX사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카메라들에게 라이센스를 주어 개량하는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리입니다. 아리는 독일의 대표적인 카메라 명가로 필름 시절부터 지금까지 넘버원 시네마 카메라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리의 시네마 카메라인 알렉사는 35mm 판형이었지만 이후 알렉사 65라는 65mm 판형의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알렉사 65는 아리 IMAX라고도 불리며 이 카메라로 찍은 IMAX 영화가 바로 캡틴 아메리카 11호 그리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입니다. 참고로 봉준호 감독님의 옥자와 기생충 역시 알렉사 65로 촬영했지만 IMAX 촬영은 고려하지 않고 제작되었습니다. 탑건 매버릭의 경우 소니의 베니스가 IMAX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들을 하프 IMAX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카메라들로 찍은 영화들은 IMAX 상영관에서 시청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명확한 화질과 명암비의 증가가 있긴 하지만 진짜 IMAX 필름과 비교하면 부족한 명암비와 색감의 문제입니다. 알렉사 65의 경우 최대 해상도는 6.5K, 베니스는 애초에 판형 자체가 65mm짜리입니다. IMAX 필름이 8K 베이스로 작업한다는 것과 70mm 판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이 IMAX 디지털들을 기존의 IMAX의 명성을 드높였던 필름들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알렉사 65는 IMAX 컨버전이 아니더라도 IMAX DMR로 볼 경우 준 IMAX 취급을 해줄 수 있지만 베니스는 애초에 판형부터가 함부로 낄 자리가 아닌 것이죠. 다음은 극장입니다. 카메라와 달리 극장은 대부분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IMAX 필름 영상기는 극소수입니다. 일반 IMAX 디지털의 경우 과거 IMAX 필름 영상기 시절에 비해서 혹평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섣부른 디지털화로 인해 화질 저하가 생겼기 때문이죠. 이 IMAX 디지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IMAX 레이저입니다. IMAX 레이저는 기존 디지털에서 문제시되었던 화질과 명암비 부분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듀얼 레이저 영상기는 가장 화질이 좋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듀얼 레이저 영상기는 용산 CGV IMAX가 유일하기 때문에 용산 CGV가 그렇게 예매하기 힘든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국내 IMAX 상영관들은 다소 애매한 스크린 화면비를 가지고 있지만 용산 IMAX의 경우 1.43대 1의 화면비와 거의 근접한 화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시네마의 슈퍼플렉스 G 같은 유사 IMAX와 진짜 IMAX의 차이점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무식하게 스크린만 거대한 것이 아니라 영상기, 카메라, 스크린의 삼박자가 어우러져 최고의 화질, 최고의 크기, 그리고 최고의 관람 경험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스크린이라고 하더라도 IMAX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상영관들과 IMAX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IMAX 입장에선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IMAX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곧 개봉할 테넷을 보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전 액다였습니다.